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확인시키겠다. 자, 그게 이번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연준의 태도가 뜨뜻 미지근해진다, 이 얘기죠. 연준 같은 경우는 23년도까지 금리를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에서 배터리만 따로 분사된 그런 내용인데, 이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대 100조 원대 규모의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자, 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LG화학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공모에는 또 참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면세, 여행주를 매수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가 그것을 최근에 많이 팔았죠. 그 판 돈으로 화장품과 면세, 여행주, 즉 컨택트주를 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주식들에 유입이 되고 있는 이유, 왜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중간에 딱 걸쳐졌습니다. 만기일이 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아래 흔들어대는 모습들 계속 나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이상하게 조금 없는 위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이 아주 깊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아닐 테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그런 형태의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조정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점에 사신 분들은 항상 이런 단기적 조정이 나올 때 고민이 되시겠지만, 밑에서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을 다들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은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즉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 불안감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다 나가면은 그 불안감들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모습들 일단 뭐 사람마다 체감하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황 이야기 출발하죠. 뉴욕 증시가 일단은 신고가 뭐 또 이런 흐름들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사상 최고가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우지수가 0.19% 상승, 그래서 31,068포인트. 그 다음에 나스닥은 13,072포인트, 0.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내려온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다 이런 느낌들이 있긴 있는데요. 뭐 괜찮아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승 출발, 그리고 하락 전환, 다시 상승 전환,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락 전환, 그 다음에 막판까지 상승세로 쭉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장중에 뭔가 이제 특별한 재료가 이제 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았겠죠. 이건 저렇다, 이건 요렇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걱정할 거 있냐 없냐, 뭐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뭐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의 우려감입니다. 연준의 총재들이 연이어서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먼저 좀 해드릴게요. 월가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다.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양적 완화의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주요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채금리도 같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보통은 위험자산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잡히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위험자산들에게 이제 관심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은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물가 이런 것들 같이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라는 정도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국채금리 상승하고 이게 이제 순서인데 조금 이제 뒤바뀌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 지금 환율이 계속 바닥을 쳐받고 있는데,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양적 완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흥국적으로 지금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들이 주춤거릴 수 있다는 얘기냐. 주춤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의 긴축 이런 부분들이 미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제공한 이유가 10년물 국채 금리란 말이에요. 지금 1.17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타났네요. 1.1이었는데 1.17까지 0.07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채권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부분으로 해석하겠다라면 안전자산 말고 위험자산이 좋아요. 그쪽으로 투자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만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양적 완화의 축소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의 돈풀기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좀 축소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 내에서 이제 테이퍼링 이 채권 매입을 조금 줄이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늘 그렇듯이 좋은 재료가 있으면 미리 설레발을 치고요. 나쁜 재료가 있으면 미리 우려감을 나타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미리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담감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금리는 못 내려요. 금리는 못 올려요.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는 동결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뭐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내년도도 금리는 안 되겠죠. 그건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채권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지금 바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또 이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또 지금 당장 시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놓고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미리 그걸 가져다가 이제 시장에다 갖다 붙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장 걱정하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이 조정을 나온다라면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러한 재료들을 계속 가져다가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국내 상황들 한번 보게 되시면은요,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72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며칠만, 하루 만에 지금 4조 7천억 원이 늘어났네요. 이게 지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지금 이 예탁금 규모만 놓고 보면은요, 정말로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 예탁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기 중인 자금이에요, 대기 중인 자금. 이게 11일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자 예탁금이 72조 원. 지금 이제 좀 줄었든지 아니면 비슷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70조 원 정도라는 것이 이 무시무시한 규모인데요. 이 주식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증권사한테 일단 맡겨놨어요. 그리고 주식을 사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빼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주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72조 원이란 70조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 개인들이 계속 지금 열심히 사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장에 어떤 참여 중인 개인들의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개인들이 이제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예비 자금들이 가서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상승세로 전환이 됐을 때는 보통 외국인들이 기관 물량 잡아먹으면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예탁금으로 언제든지 더 밀어버릴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예탁금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예탁금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들은요, 아마도 공매도를 눈치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참여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한 내용이겠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참여한 자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공매도 이후에 뭐 상황을 보고서 공매도가 연장될 것인지 그런 상황을 보고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예탁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중 자금들이 갈 곳이 없고 증시로 많이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뭐 금융위에서 그냥 거의 못을 박는 것 같더라고요. 나 무조건 3월에는 재개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공매도는 3월 이후에 시작이 된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도 지금 20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신용융자도 어마어마한 거, 이건 실제로 시장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 그럼 지금은 예탁금 부분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내용인데 이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빚내서 주식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대형주 쪽에 많이 쏠렸을 텐데 그 부분이 변동성을 심하게 보이게 되면 이 신용으로 쓰신 분들이 이제 조금 그 고통을 좀 받게 되고 물량을 토해내게 되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 주가 반등이 다시 나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뭐 만기일도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재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시가 쉽게 올라가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예탁금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 그걸 봤을 때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잘 못 가고 어수선할 때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그래도 개별주적인 어떤 면모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조금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나옵니다. 기업 가치가 60에서 7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조금 무리해서 분석하는 것을 보면은 100조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와 정말 100조 원? 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시총 2위인데 100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나오면은 당장 시총 2위로 올라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LG화학을 뛰어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야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기업 가치가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 엄청난 쏠림 현상이 또 한동안 후폭풍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IPO 준비 중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언제 상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일러요. 지금 올 하반기에 상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 IPO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 당장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지 않겠느냐 판단이 좀 듭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가게 되면 지금 LG화학에서 지금 전지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로 빼가지고 설립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LG 배터리라고 봐도 괜찮겠죠? LG 배터리. 그러니까 LG화학의 그 매력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 LG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LG화학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뭐 LG화학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이 분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맹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LG화학을 계속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렇게 분할로 돼가지고 빠져나왔다라면 신생사업부 특히 그 사업부가 유망하다라면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지금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화학 분야에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LG화학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도 LG 배터리 쪽이었잖아요. 2차전지 이 배터리 쪽인데 이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 LG화학은 중요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 물론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간접 투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아직까지는 같이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 상승은 뭐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오면서 IPO가 만약에 같이 진행이 된다면 LG화학의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럼 IPO가 되고 나면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사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 매수, 이게 개인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이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IPO, 지금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미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물량 다 가져가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또 청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 뭐 쥐꼬리만큼 또 받겠죠. 네. 그럼 쥐꼬리만큼 받고 상장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상장 전에 수익 난 애들이 다 갖다 팔겠죠. 주가는 또 네, 물론 이제 상장 기대감으로 초반에 좀 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르고 난 이후에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만 거기서 또 엿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LG화학이 이제 이 배터리를 분사를 하게 되면서 이 배터리 쪽을 키우겠다. 이건 굉장히 좋아요. 그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재고나 상승 쪽은 갈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요.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변화가 생긴다라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매도세가 심상치 않은 외국인들, 화장품과 면세, 여행주들을 쓸어 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자금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 IT, 뭐 이제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였죠? 뭐 화학, 뭐 철강 이런 거 다 들어갔겠지만 경기 회복, 민감 쪽으로 싹 잡아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추이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작년 초 중반에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랐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괜찮은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강하게 치고 올랐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게 되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IT, 뭐 이런 쪽으로 쭉 차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지금도 보시면은 뭐, 이 경기 부양 해가지고 금융 섹터도 있고요. 건설, 철강, 뭐 화학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쭉 들어갔는데, 최근에 조정이 조금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많이 올랐다 이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딱 끊고, 대신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끊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쪽으로 들어갔냐면 화장품, 면세, 여행주.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 잘 보시면은요, 그 시점에서 유행을 타고 있기도 하고, 또 바로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기대감이 남아있는 거, 이런 쪽으로 옮겨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화장품, 백화점, 면세점, 여행, 항공, 호텔, 뭐 카지노 등등등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올라 있는 종목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띄워놓은 것에 우리가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은 끝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끝물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이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했었던 종목들은 쉬면서 아니다 싶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뭐랄까 이 종목들 간의 키맞추가 일어나게 되지만, 잘 나간다 생각된 종목들 고점에서 한 사람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종목 저점에서 한 종목은 플러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수익 차이가 또 이상하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건강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병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요. 수익이 많이 난 대형주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겠지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다면 매수를 놓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항상 지금 연결이 되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기만 하면, 그게 뭐 언제일지 모르죠. 일단 뭐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뭐 주가는 그런 부분들 다 선반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번에 순매수한 종목이 호텔신라, CJ, CGV, 하나투어, 신세계,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화장품,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고요. 호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경기가 좋아지는 쪽보다도 컨택트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봤었던 그런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 상태. 연기금 팔고 있죠. 투신 팔고 있죠. 뭐 금융투자는 단타 치고 있죠.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집중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거,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아지게 된다라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면역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의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라지기 전에 미리 매수하시는 전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예탁금 그리고 신용융자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더 상승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IPO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제 뭐 하반기에 일어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반기 금방 와요. 네, 1월달도 벌써 13일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온다는 거, 하는 순간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미리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IPO로 빠져나오게 되면 뭐 그 종목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은 상장 이후에 나타나는 물량 출회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줄 수 있겠고요. 또 안고가 빠진 LG화학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대형주증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여기서 팔아먹은 돈으로 뭘 샀나 봤더니 화장품, 면세주, 여행주, 호텔 등등등 코로나 피해가 컸었던 기업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런 포지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주식시장의 조정 때 30에서 40%까지 떨어지더라도 다음 강세장에 그 어떤 종목보다 크게 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몇 배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매도할 이유가 있겠는가. 네. 좋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이게 편하죠. 조정이 좀 나오면은 조정 나온 대로 그냥 가. 그러면 나중에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그런 주가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고점에서 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30% 40%가 나오더라도 버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떨어지더라도 다음번 턴에서 그 이상을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점에서 그 정도 떨어지는 부분들을 견디려면요. 내가 최소한 30에서 40% 이상 수익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손실이 30%에서 40%까지 나와버리면 사실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가지고 움직였다. 수익이 발생된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하실 내용이 없다고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샀다라면 단기적 변화가 있더라도 무시하세요. 어차피 다음번에 올라갈 때 신고가, 직전 고점 넘어가는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투자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식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아침 시간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